The drones! The fighter jet era has passed. That is, fighter jet era has passed. 앞으로 인공지능 드론이 등장할 겁니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는 안녕하세요. 한겨레 논술위원 권혁천입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는 우리에게 이름부터 낯선 나라들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인 코카소스 산맥에 걸쳐 있습니다. 근처에는 터키, 이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아제르바이잔 남서부에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문제입니다. 땅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인데 사는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자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막았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같은 민족이 탄압을 받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고요. 결국 두 나라는 1994년 전쟁을 했고 이번처럼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관심을 끈 것은 드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드론이 분쟁 지역에서 잠시 정찰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북밀 타격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됐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같은 군사 강국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같은 작은 나라도 드론 전쟁을 벌였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작지만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아제르바이잔이 이겼습니다. 지난 9월 27일 개전 첫날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에서 수입한 드론인 TB2 바이락타르를 이용해 아르메니아 전차 장갑차를 공격했습니다. 아르메니아군 탱크들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바이락타르는 길이 6.5m, 날개폭 12m로 대전차 미사일, 로켓 같은 무기를 달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8,000m 이상 상공에서 24시간 머물 수 있습니다. 또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제 자폭무기인 하롭으로 아르메니아군의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 포대들을 파괴했습니다. 하롭은 하피를 개량해 하피2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공군도 1999년부터 하피 100여 대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피에 적 레이더 기지 등 공격 대상을 사전에 입력해 놓으면 발사 이후에는 스스로 적 레이더 신호를 포착해 목표물을 발견하고 돌진해 자폭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드론으로 아르메니아 방공망, 전차를 파괴해 전쟁 초기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드론 공습 동영상을 공개해 자신들이 드론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SNS를 이용해 심리전도 적극적으로 폈습니다. 드론 공격 영상을 본 아르메니아 군인들은 전쟁에 투입되기도 전에 잔뜩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전쟁 무기로서 드론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드론은 격추되더라도 조종사가 숨지거나 인질로 잡힐 걱정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아군이 죽거나 다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드론은 24시간 이상 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조건과 긴 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멀리서 최소의 비용으로 공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무기입니다. 당연히 군대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 조종사인 파이럿들은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을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들처럼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편안한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드론을 조종하기 때문에 비하하는 식으로 자기들과 구별하는 에어포스가 아니라고 체어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 공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사람이 조종하는 유인 전투기를 만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산업의 핵심인 아브카이크 단지와 쿠라이스 유인이 드론 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됐습니다. 아브카이크의 석유 단지는 단일 석유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이란의 지원을 받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에 사우디의 핵심 석유 단지가 무방비란 사실이 드러났지요. 이전에는 이란이 사우디의 석유 수출을 막으려면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와 세계 석유 시장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사우디를 공격한 드론은 대당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만 원입니다.
세계 각국은 드론을 미래전의 양상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라 부르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드론 상황은 어떨까요? 2017년 10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체계 개념을 공개했는데요. 드론봇은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입니다. 육군은 2018년 무인 무기 전용 부대인 드론봇 전투단을 포함한 지상정보단을 창설했습니다.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드론 운용 및 정비병을 특기병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육군은 2030년까지 전 군단에서 소대 단위까지 드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공격 드론을 처음으로 도입해 내년 초에 시범 운용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정찰 위주로 드론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 사격 드론,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등 3가지 종류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육군은 대포나 박격포 같은 기존 타격 체계를 상당 부분 자폭적 드론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과 드론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생겼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셉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죽일 때 무인기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미국 본토에서 근무하는 무인기 조종사가 원격 조종에 공격했으니 결국은 사람이 공격할지 말지 결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인간의 판단이나 조작에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표적을 찾아서 공격하는 인공지능 드론이 등장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는 논란도 커질 것입니다. 공격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나올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비슷한 논란이 킬러 로봇 개발을 놓고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은 알고리즘에 따라 인공지능의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알고리즘은 사람이 짠 것이므로 인공지능도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람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란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인공지능 무기 개발이 더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인공지능 무기 강국인 미국, 유럽, 중국은 규제에 소극적입니다. 인공지능 드론을 두고도 비슷한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은 드론이 더 이상 영화 속의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강국만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 보고서를 보면 1919년 현재 군용 드론을 가진 나라는 95개입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민간과 군용을 합쳐 1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6천억 원인데 이 중 절반 정도가 군용으로 추정합니다. 군용 드론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65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과 관련한 우리의 논의가 기술 측면, 군사적 측면에만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기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같은 윤리, 철학, 국제법 분야까지 논의를 넓혀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